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게다가 13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둡네요. 코스닥이 현재는 830선 이탈이 나옵니다. 9시 후반 구간 낙폭 빠르게 깊어지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으로 좀 방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뾰족한 수가 없을까? 이 시간에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네, 지금 다시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수 전문가는 워낙에 좀 뚜렷하게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데요. 보면은 이 바이오 쪽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CMO라든지 몇 가지 키워드들 아마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 섹터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슬슬 반도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를 좀 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좀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섹터군들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면 거래 대금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8월 달 13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감소되는 추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베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간 몸을 좀 사렸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동반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래대금은 성장주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 쪽에 대한 베팅 자금들보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 베팅되는 자금입니다. 즉 화이자 백신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상에 큰 타격을 받았거나 주가가 지나치게 좀 할인을 받았었던 섹터들,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 굴뚝주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야 이제 한번 좀 사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바닥 탈피에 베팅하는 자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금에 의해서 지수가 좀 돌파가 된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 시대에서의 어떤 주도주 핵심 키워드 이거는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제 테마 관련된 섹터보다는 저는 CMO 쪽하고 mRNA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소소차 이런 주도주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일단 좀 던진 거고 여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참여를 하면서 순환 장세가 좀 만들어지는 시장.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핵심 키워드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 장세를 한마디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지션은 주도주와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수익 실현도 좀 병행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우리가 등한시했었던 좀 시장의 어떤 상승이 나왔었을 때 좀 소외받았었던 코로나19 피해주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에 대한 좀 저는 이제 공격 타이밍도 좀 해야 된다. 뭐 그거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반도체 쪽 가운데서 이제 랜드 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OLED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실제로 저희는 반영을 해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좀 고점에 차익실현 종목들 좀 조정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운이 좀 좋게도 이렇게 좀 조정 타이밍이 나와서 또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저희도 또 운이 좋게도 고점에 좀 차익 실현한 주식들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또 재수가 좋게도 이쪽이 좀 순환 반등이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지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뭐 계속 들들붙는 시장 같지만 계속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반가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날 올라가고 있거나 그날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딱 키워드를 제시해 드린 거.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주도주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섹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바이오제약하고 신재생 쪽. 근데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어서 이쪽은 좀 조정을 기다린다고 했고,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도 mRNA와 CMO 쪽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트레이드는 이쪽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저는 D램 쪽보다는 낸드 중심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낸드 관련된 주식도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 좀 해드린 것 같은데, 그쪽 위주로 좀 대응을 하더라도 이번 구간에서 지금 나름대로 좀 즐겁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대세 전환을 빠르게 또 잘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두운 속에서 이들 종목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지, IT 섹터 내에서의 이런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 있으면 몇 가지 더 짚어주셔도 좋고요.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이 낸드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3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1,440대까지 폭락했지 않습니까? 2,200대에서 1,440대까지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 나오는 건 이건 기술 반등인 거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낙폭과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 반등이고, 이건 추세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추세 전환이 되려면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더 가겠구나라는 꿈이 시장에 던져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이 다른 그 어떤 섹터들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이슈나 어떤 실적에 대한 포인트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여기 다 쏠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보다는 IT 반도체 섹터보다는 수소차 관련된 테마나 차라리 신세계성이 더 좋았고, 바이오제약이나 진단키트가 월등히 좋았던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IT 반도체 내에서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좋았지 뭐 반도체 전공정이나 이쪽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기술 반등이라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3월 19일에 바닥 쳤지만 제가 4월 중순에 삼성전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B를 계약 위탁이고,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고 바이오제약하고 차라리 진단키트나 5G 쪽을 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방송 연결했을 때가 11월 6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회성 요인이냐.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오는 거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냐를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변화가 요인이 되었을 때 강단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기술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치고 빠져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코리아인데, 저는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반도체에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2010년도 뭐 TBR 상장 범위 507조, 100조 넘어섰고 100에서 120조 벌었다가 낸드 때문에 2016년도, 18년도 막 랠리 나왔. 되게 장황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제 제가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왜 낸드를 좋게 보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잘 실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때 이후 삼성물산도 많이 갔어요. 11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돈이잖아요. 같은 자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5G도 실적 별로인 상태에서
지금 수주 관련된 공시가 나와야만 움직인다고 했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 강하게 이야기할 거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셔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T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인데, 이거의 그 반대 국면에 있는 게 바이오 제약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제약도 이번에 거품 있는 주식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연결될 수 있는 주식들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위탁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삼바도 랠리가 나왔던 거고, 녹십자도 랠리가 나왔던 거고, 녹십자 랠리도 홀딩스도 랠리가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바이넥스도 시세가 그래서 한번 붙었던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머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는 집단과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기술 반등에 나오는 집단과 구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변화는 반도체 쪽 가운데서 랜드 쪽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OLED 섹터와 같이 저는 내년도에는 이쪽이 수익의 어떤 중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랜드 중심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 해드렸는데, 랜드 쪽에서는 테스 이거 많이 이야기 해드리죠. 그래서 원익 IPS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주분들 참고하세요. 원익 IPS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스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